네, 최근에 변동성 장세에서도 시장에서 유일하게 버텨낸 업종과 종목이 바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업종과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안에 정유화학이 또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대신증권에서 정유화학과 2차 전지 쪽을 담당하고 있는 한상원 애널리스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정유화학 쪽 이제 얘기를 듣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시장 지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국제유가가 66달러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오늘 또 간밤에 많이 빠졌더라고요. 좀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네.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 한 7% 정도의 하락을 보인 상황이고요.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조금 너무나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최근에 유가가 왜 오르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가가 올라간 게 물론 백신으로 인한 석유 수요가 회복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예상과 다르게 오펙 플러스가 감산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했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100만 배럴 정도의 자발적 감산을 지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유가를 올렸던 이유가 수요가 아니라 공급 측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국제 유가랑 관련 지어서 정유 쪽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보통 유가가 올라갈 때 정유주들 주가도 같이 좋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가가 올라가면 재고 관련 이익이라는 부분에서 실적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정유업종엔 보통 호재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제 당연히 유가가 빠졌기 때문에 오늘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분간은 유가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유가의 등락에 따라서 정유주 주가 역시도 등락을 반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큰 틀에서 유가를 조금 전망해 본다라고 하면 상반기까지는 강한 흐름이 보일 수 있겠지만 하반기로는 좀 약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공급 측 요인 때문에 유가가 올랐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미국에서도 좀 증산이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혼자만 감산하면서 유가를 지지하려는 힘이 조금 약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요는 하반기가 더 좋아지겠습니다만 공급이 그거보다 더 크게 늘어나면서 유가는 연간으로 봤을 때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제유가의 방향성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중요하고 이 부분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군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정유와 관련된 시장 지표 얘기를 먼저 들어봤고요. 화학 쪽도 최근에 주요 화학 제품의 수요 견인과 함께 호황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화학 업종의 동향과 이슈는 어떤가요? 제가 저번에도 이 자리 나와서 네. 화학업종이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2021년에는 더 좋아질 겁니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저희가 한국의 생산 능력을 기준으로 저는 스프레드를 계산을 하고 있는데 650에서 700불 정도가 넘어가면 호황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900불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화학 시황은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미국이고요. 미국이 한파로 인해서 가동 차질이 나타났고 미국 내 전체 생산 능력의 한 70% 정도 설비가 가동을 중단했다가 현재는 다시 가동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공급이 늘어나면 화학 시황이 조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즉 스프레드가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상황을 복귀해 보시면 작년 3분기 그리고 4분기에도 가동 차질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태풍이 있었고요. 영내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의 화재 사고도 있었는데 물론 그 당시에 가격이 오르고 스프레드가 올라갔고 재가동되는 과정에서 조정을 보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그만큼 화학 제품에 대한 수급 여건이 타이트하다. 그래서 다시 재가동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공급이 굉장히 완화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쇼티지의 상황이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분기로 봤을 때는 계단식으로 스프레드가 상승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화학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이기 때문에 소비 경기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만 중국의 소비 같은 경우에도 3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부문별로 보면 대부분의 부문이 다 증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화학 업종의 전방 산업이라고 보통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동차, 의류
가전, 가구, 건축 이런 부분에서 모두 큰 폭의 소비 증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공급 차질 이슈가 시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수요가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이 깔려 있기 때문에 재가동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화학 시황은 강세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학이 호황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내놓으신 종목 얘기를 하나하나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롯데케미칼인데 오늘도 뭐 시장 대비 주가 흐름 상당히 좋고 1분기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 중 하나더라고요. 뭐 실적 모멘텀 외에 여러 가지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 뭐가 있는 걸까요? 뭐 일단은 제가 실적 기반해서 말씀을 먼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화학 시황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순수 유화주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말은 화학 시황이 좋을 때 가장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업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12월부터 가동이 중단했었던 대상 공장이 12월부터 재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시황도 좋은데 이런 가동도 정상화되면서 실적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3월 한 9일 정도의 보고서를 쓰면서 한 4,700억 원 정도 1분기 영업이익이 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연간으로 보면 한 2조 원 정도의 이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의 기대치, 보통 저희가 컨센서스라고 말하는 부분이 한 1.5조 원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기대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한파로 가동 차질이 있었던 미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롯데케미칼의 미국 설비도 당연히 가동 중단 사태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사항이라고 보면 미국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기회 손실이 발생했지만 가격이 워낙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라는 코멘트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학 제품이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롯데케미칼의 미국 공장 역시도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실적이 악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최소한 저희가 기대했던 수준의 실적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이 이렇게 좀 좋은 반면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실적 좋아지는 거를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시장이 우려하는 건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재가동이 다시 절반 정도는 여전히 멈춰 있기 때문에 그 절반 정도의 설비가 돌아가면 공급 충격이 있을 거다라는 우려 요인이 조금 주가를 누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 요인이 지나가면 주가가 충분히 실적을 반영해서 상승할 수 있을 거고 현재 미국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PP라는 제품을 보면 아시아 지역보다는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재가동한다라고 보면 미국 내에 굉장히 높아졌던 제품 가격이 빠지고 아시아 가격은 견조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최근에 펼쳐지고 있는 건 재가동이 됐음에도 미국 내의 제품 가격 여전히 견조하고요. 오히려 아시아 가격이 미국 가격을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은 여전히 실적 모멘텀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런 모멘텀들을 반영한 적정 주가 가치 리포트에는 얼마로 좀 명시를 하셨을까요? 목표 주가 47만 원 제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롯데케미칼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효성 TNC입니다. 지난 11일 리포트 내놓으셨고 저도 리포트 잘 봤는데 리포트 제목도 기억을 합니다. 스판덱스 68% 급등. 리포트 나온 그날 또 주가가 상당히 잘 갔어요. 그렇죠? 네. 네, 주력 제품인 스판덱스 가격의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리포트에 글을 남기셨던데 투자 의견과 포인트를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네. 효성 TNC라는 종목의 주력 제품은 스판덱스입니다. 네. 보통 저희가 의류에 섞여서 이제 직물화되는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에는 사실 의류 업종이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스판덱스 역시도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하반기까지는 올해 최소한 하반기까지는 상황이 반전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투자가 지연되면서 새로 예정된 증설이 현재 전무한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의류 소비가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요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급 여건이 개선이 되면서 가격도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고서에 적은 대로 스판덱스 가격이 한 70% 정도 급등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올해
지금까지 나타난 상황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품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뭐 주력 제품의 가격 상승이 이익 개선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작년 4분기부터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가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한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 6천억 원에서 8천억 원 이상으로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전히 실적 모멘텀은 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온 속도보다 시황과 실적이 올라오는 속도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레벨대가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해서 저희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저평가 상태고 주가가 상승할 룸도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3월 11일 리포트를 통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셨죠? 네. 네, 70만 원 맞나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3월 11일에 나온 리포트 내용 효성 TNC로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뭐 롯데케미칼과 이제 효성 TNC라는 종목을 좀 자세히 보기는 했는데 최근에 뭐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존재하는 유망하게 보는 종목이 더 있을까요, 혹시? 네.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네. 순수 유아주라고 불리는 경기 민감주를 조금 주목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사실 제가 화학업종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뭐 저도 이런 구분을 좋아하진 않지만 성장주나 가치주 혹은 경기 민감주라는 구분이 되어서 종목들이 조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뭐 오늘 저희 주제와 마찬가지로 실적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익 모멘텀이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에서 누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지금은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롯데케미칼 그리고 효성 TNC 이런 종목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도 뭐 금호석유라던가 대한유화, 효성화학 같은 종목들 역시도 순수 화학의 영역에서 충분히 양호한 실적을 낼 거고 그것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조금 주목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태양광 업종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을 굉장히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추천을 드렸었는데 최근에는 뭐 화학 제품뿐만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도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 태양광 모듈의 기초 원재료가 되는 폴리실리콘 가격 역시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폴리실리콘을 제조하는 OCI 역시도 이익이 저희가 기대하는 것보다 충분히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 있어서 태양광에서도 하나솔루션이랑 OCI를 같이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종목 더 많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일단은 뭐 리포트 내놓으신 구체적인 종목 외에도 우리가 이 업종 내에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 금호석유와 대환유화, 효성화학 그리고 하나솔루션, OCI 등등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제 한상원 애널리스트가 내놓는 리포트들을 좀 잘 참고를 해보시면은 전체적인 시황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팁도 하나씩 얻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대신증권에서 정유화학과 2차전지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한상원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